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두 얼굴의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살면서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저런 인간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는 천사인 척하면서 속엔 시커먼 악마가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저희 언니랑 결혼한 형부랍니다. 하필이면 그런 인간을 가족으로 맞이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화딱지가 나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쓰레기 같은 형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들어주실 거죠?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얘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형부 얘기를 하려니까 먼저 저희 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저랑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퇴근이 늦으시다 보니 언니가 절 많이 챙겨줬거든요. 학교 끝나고 와서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언니가 정성스레 저한테 밥을 차려주곤 했어요. 진성아, 오늘은 계란 후라이지만 다음번엔 연습해서 계란말이랑 계란찜도 해줄게.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은근히 어렵더라고. 자, 이렇게 간장이랑 참기름도 넣어서 밥에 비벼 먹어봐.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지? 우와, 진짜 맛있다. 언니, 난 언니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가 제일 좋아. 내 친구네 언니들은 맨날 짜증만 틱틱 낸다던데 난 언니가 나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잘해주니까 너무 좋아. 친구들도 나 엄청 부러워한다. 우리 언니가 자기 언니였으면 좋겠대. 저에게 참 잘해줬던 우리 언니는 부모님한테도 정말 효녀였어요.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선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져와 발도 씻겨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렸죠. 어느 날은 언니가 저녁 늦은 시간에 부엌에서 뭘 열심히 하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빠가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서 저녁도 못 드시고 일하신대. 그래서 이따가 오시면 드실 수 있게 김치 볶음밥이라도 좀 해놓으려고. 엄마도 늦게 퇴근하시는데 아빠 밥까지 챙기려면 너무 힘드시잖아. 겨우 중학생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저는 그런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였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제 롤모델은 언니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언니는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공부도 잘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반에서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고 학급 반장도 여러 번 했죠. 결국 언니는 대학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붙었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심성이 어디 가나요? 언닌 대학을 다닐 때도 부모님이 고생하는 게 싫어 휴학을 반복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참 속상해 하셨죠. 수정아, 이번에 또 휴학했다고? 엄마가 휴학 좀 그만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잖아. 네 학비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대도. 엄마야말로 일 좀 줄이세요. 가뜩이나 몸도 허약하신데 저 때문에 동료들 일까지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게다가 이제 좀 있으면 진성이도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두 분이서 버르셔도 힘드시잖아요. 저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하셨지만 이미 휴학한 언니의 고집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에서도 효녀라고 소문나는 건 당연했고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친척들이 그렇게 언니 칭찬을 많이 하곤 했어요. 아유, 이 집만 보면 열아들보다 딸 하나가 더 좋다니까. 큰딸 수정이가 공부도 잘해. 동생도 잘 챙겨. 그리고 엄마 아빠 고생할까 봐 학비도 직접 벌잖아. 요즘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딨어. 아이고, 서방님은 아주 복 받았나 봐요. 어떻게 이런 딸을 낳았대? 더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줘 봐요. 나도 늦둥이로 수정이 같은 딸이나 하나 낳게.
저는 언니가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마다 질투심 같은 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항상 언니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학기가 될 때쯤엔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쯤 언니는 졸업 후 꽤 유명한 중견기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도 언제 그 많은 스펙을 쌓은 건지 정말 언니의 수준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 후에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만큼은 언니의 발끝이라도 따라간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언니 칭찬만 해주시던 친척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진성이가 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아휴, 진짜 부럽네, 부러워. 어쩜 딸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아휴, 우리 애들이 진성이랑 수정일 반에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으련만. 우리 큰애 맨날 사업한다면서 말아먹기만 하고 작은 애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술만 처먹고 돌아다니니? 아유, 내가 정말 속이 터져 죽겠네 진짜. 아무튼 축하해. 진성이한텐 내가 따로 연락해서 용돈이나 좀 보내줘야겠어. 하지만 무슨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듯 언닌 곧이어 또 한 번 저를 훅 하고 앞질러 나가더라고요. 언니가 엄청 괜찮은 직업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형부의 직업은 다름 아닌 약사였어요. 게다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도 아니고 무려 서울의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부잣집의 장남이었죠. 부잣집 약사 사위를 얻는다고 하니까 친척들이 또 얼마나 난리가 났을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 보고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더 부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엔 형부가 저희 집안에 들어온 게 로또 1등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부부는 닮는다더니 형부도 언니만큼이나 심성이 착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긴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자기 부모님처럼 정말 잘 챙기더라고요. 약사라서 그런지 온갖 영양제를 갖다 주는 건 기본이고 주말엔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을 다니곤 했죠. 하루는 형부가 집에 찾아와 저희 아버지 어깨랑 팔을 주무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기력이 좀 허하시죠? 요즘에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팔뚝이 조금 얇아지신 걸 보니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에이, 안 되겠다. 아버님, 오늘은 저랑 드라이브도 할 겸 교회로 좀 나가실래요? 제가 장어집 아주 기가 막힌 데 알아놨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테니 저랑 같이 가서 기력 보충 좀 하시죠. 원래 집안에 남자가 힘을 내야 가정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 여보? 어머, 치사하게 남자들끼리만 가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아빠 자식인 줄 알겠어. 에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엄마, 우리도 여자끼리 좋은 데 가요. 진성아, 너도 가자. 뭐 먹을까? 우린 장어 말고 오리백숙 먹으러 갈까? 안 그래도 화목했던 가족이었는데 형부가 들어오니 저희 가족은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형부가 워낙 잘해주니까 저희 부모님도 평소에 형부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사위 하나는 진짜 잘 뒀어. 솔직히 직업도 약사에다 집안도 빵빵하니 우리 수정이가 많이 키운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돈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저렇게 살갑게 자라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식복도 있는데 이젠 사위복까지. 혹시나 전생에 나를 구하는 공이라도 세웠던 거 아니야? 아이고 여보, 나 아무래도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었나 봐. 어쩐지 자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고 싶어지더라니까. 당신도 참 주책은.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뱃사공이었겠죠. 바다 낚시 좋아한다는 말을 참 희한하게도 하셔. 그렇게 형부 덕에 가족 사이가 더 끈끈해지고 좋은 일만 계속 생겼죠. 저는 구청으로 발령을 받아 일하게 되었고 언니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저도 조카가 태어난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남편도 수더분한 성격이라 저희 가족과 잘 지냈어요.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가족이었죠. 그런데
평생 행복한 일만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행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던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저희 엄마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평생 쉬어본 적도 없이 일만 하셨으니 그럴 만도 했죠. 결국 엄마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그만두신 지 반년쯤 됐을 때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진성아, 이걸 어쩌면 좋으냐. 너희 아빠가 죽는다고 지금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 네? 아빠가요? 아빠가 갑자기 왜요?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을 싹 다 날려버렸단다. 그 못된 것들이 네 아빠한테 사기치는 바람에 그 순진한 양반이 가진 돈을 홀라당 다 송금해버렸대. 아휴, 이걸 어쩌면 좋니. 진성아, 네가 와서 네 아빠 좀 알려다오. 자긴 살 가치가 없다면서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데 내가 이 아픈 몸으로 말릴 수가 없구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다니요. 저는 허겁지겁 옷만 챙겨 입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언니도 소식을 듣고선 막 도착한 참이더군요.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 아빠는 침대도 아닌 방바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 재산을 다 날리다뇨.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미안하다. 이 아빠가 너무 멍청해서 그런 짓을 당해버렸어. 정말 난 죽어도 싼 애비다. 그냥 날 죽게 놔두려. 난 살아갈 필요도 없는 인간이야. 알고 보니 아빠가 당한 건 유명한 범죄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주 당하는 사기로 뉴스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다들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저렇게 터무니없는 사기를 왜 당하나 싶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아빠가 그 피해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가 계속 땅을 치며 통곡을 하자 언니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아요. 그깟 돈 좀 없으면 어때서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엄마 아빠가 우리 먹여 살렸는데 설마 우리 둘이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하지만 전 재산을 날린 그 비통한 마음이 아무리 위로한들 위로가 될까요? 저랑 언니가 수시로 아빠를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위로를 했지만 아빠가 짊어진 죄책감은 덜어지질 않았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턴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낮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뛰며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이른이 다 된 나이 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죠. 그러던 중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언니의 연락을 받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가보니 언니는 이미 아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아빠, 제발 일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몸도 안 좋으면서 무슨 일을 자꾸 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니? 네 엄마도 아픈데 나라도 돈을 벌어야지. 노후 자금까지 싹 말아먹은 내가 너희들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잖니. 손을 못 벌리긴 왜 못 벌려요? 우리가 뭐 남이에요? 아빠 딸이잖아요. 우리가 아빠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요? 아, 진짜 속상해서 정말. 너희들은 애도 키워야 하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을 텐데 내가 짐이 돼서야 쓰겠니? 아빠는 괜찮다. 어디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살짝 삐끗한 것뿐이니까 며칠 입원하고 회복하면 다시 일 나갈 수 있어. 날 추워지면 일하기 더 힘들어질 테니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더 많이 벌어놔야지. 아, 그렇게 직접 돈을 벌고 싶으면 차라리 쉬운 일을 찾아보시던가요. 요즘에 노인 일자리 찾아보면 쉬운 것도 많은데 왜 어렵고 힘든 일만 골라서 하세요. 지금 아빠가 하는 일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네가 말한 그런 것도 당연히 알아봤지. 그런데 그런 건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달에 30만 원 벌기도 힘들다는구나. 내가 날려먹은 노후 자금이 얼만데 겨우 그거 벌어서 되겠니?
난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런데 그때 옆에서 아빠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형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혹시 저희 건물에서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건물에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가 얼마 전에 아프셔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안 그래도 새로 일할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버님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냥 차 들어오면 주차 자리 안내해주고 주차 잘 못하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힘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기존에 하시던 아저씨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뭐라고? 자네 약국이 있는 그 건물 말인가? 아이고, 말뿐이라도 정말 고맙네. 아니요,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 현장 일은 너무 힘들고 위험하시잖아요. 밤늦게 술 취한 사람들 상대로 대리운전 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희 건물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면 무거운 거 나를 일도 없고 다치실 일도 없으니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이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야 나야 고맙지. 그나저나 내가 괜히 거기 가서 자네한테 폐만 끼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해를 끼치다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힘들게 일하시는 거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아빠는 퇴원 후 형부네 약국이 있는 건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사정을 배려해준 형부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로또 1등보다 더 부러운 사이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게다가 사돈 어른도 좋은 분이시라 아빠는 첫 출근 날부터 기분이 들떠 보이셨어요. 아빠, 오늘 출근 잘하셨어요? 일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유, 역시 네 형부 덕분에 정말 좋은 일자리를 얻었지 뭐냐. 오늘 시간 맞춰서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 관리실에 갔는데 사돈께서 직접 나오셔선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시더라. 햇빛도 안 들어온 이런 지하에서 일해도 괜찮으시겠냐면서 자기가 더 좋은 일자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데서 일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나한텐 그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냐. 일은 아직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정말 네 형부 말대로 별로 힘든 건 없을 것 같더라고. 사돈께서 가끔씩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는데 나야 이번 기회에 돈도 벌고 사돈하고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뭐. 우와, 정말 잘 됐어요, 아빠. 이제 힘들게 고생하는 것도 끝이네요. 역시 우리 형부가 최고라니까. 그 후 아빠는 나날이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희한테 손 벌릴 일 없이 당당히 돈 벌게 되었다는 마음에 기운이 펄펄 나셨나 봐요. 아빠가 그곳에서 첫 월급을 탔을 땐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쭈꾸미 집에서 만난 아빠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신나 보였습니다. 김서방, 정말 고맙네. 나도 사돈처럼 능력 있는 장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래도 자네 덕에 이렇게 기운도 되찾고 우리 가족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으니 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넨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온 로또일세. 저야말로 기쁘죠. 아버님이 주차관리 일에 적응 못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일도 잘해주시고 다른 직원분들하고도 잘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도 좋은 친구가 생겼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형부의 말대로 아빠는 그곳에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사돈 어른과 꽤 친해지신 모양이더라고요. 가끔씩 퇴근하고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파전에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셨대요. 저희 아빠가 평생 일만 하시느라 친구도 몇 명 없으신데 느지막한 나이에 이런 친구가 하나 생겼으니 저도 참 잘 됐다고 생각했죠. 아빠가 거기서 일한 지 2달째가 되자 이젠 아예 주말에도 사돈 어른과 가끔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일요일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은 출근하는 날도 아니잖아요. 네 아빤 단짝 친구랑 바다 낚시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갔다. 하여간 그놈의 낚시는 참 좋아한다니까. 전엔 일하느라 그 좋아하는 낚시도 자주 못 가서 아쉬워했는데
요즘에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하지 뭐니. 단짝 친구요? 누구요? 공식이 아저씨요? 아니, 바깥사도 말이다. 네 아빠가 바다 낚시 좋아하는 거 알고선 먼저 같이 가자고 하셨나 봐. 네 아빠 저번에 사기당하고 확 죽어버리겠다고 우려하던 거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지 뭐니. 평생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었겠다.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시니 엄마도 덩달아 기운이 나시는 것 같더군요. 아직도 밖에서 일을 하기엔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래도 집안일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이게 다 형부 덕분이었죠. 저는 늘 형부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그곳에서 일한 지도 2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퇴근하고 오면 즐거워하시던 아빠가 어느 날부터는 표정도 안 좋고 기운이 영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긴 아무리 재밌는 일도 계속하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가족끼리 다 같이 외식을 하는데 아빠가 평소보다 말수가 너무 없으신 거예요. 아빠, 오늘 어디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아니야.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고 자서 그런가.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래. 여보, 어젯밤에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어. 입맛 없다고 저녁도 안 먹고 주무신 양반이. 거짓말까지 하며 말을 얼버무리는 아빠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또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주말에 제가 친정에 놀러 갔는데 제가 언니랑 형부도 부르자고 하니까 아빠가 극구 말리시는 겁니다. 아니다. 바쁜 애들 뭐하러 주말에 여기까지 오라고 해. 사고로 결혼했으면 각자의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거다.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전엔 언니네가 놀러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던 아빠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더군요. 가끔 가족 모임이 있어서 형부와 만날 때면 아빠가 형부의 눈도 못 마주치고 손도 바르르 떠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행동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형부만 보면 이렇게 손을 떨어요? 왜요? 형부가 뭐라고 해요? 형부, 설마 우리 아빠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형부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요즘에 우리 아빠가 형부만 보면 자꾸 눈도 피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에이씨, 처제, 나 몰라? 아버님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이번에 아버님 월급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아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챙겨드렸는데.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아버님을 괴롭혔어요?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우리 김서방한텐 항상 고맙지. 갑자기 발끈하는 형부의 모습에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해한 것 같았어요. 아무리 사위라도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아빠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부담감이 생각보다 심하셨는지 하루는 아빠가 주말부터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았는데 다음날 꼭 출근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형부한테 말해서 하루만 쉬라고 했는데도 기겁을 하며 거부하셨어요.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난다면서 괜히 형부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형부가 좋은 일자리를 준 건 맞지만 그래도 아빠가 눈치는 좀 덜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오랜만에 아빠가 일하시는 곳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서 장을 봐서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도 잔뜩 만들었죠. 우엉조림에 가지나물, 불고기까지 해서 도시락을 예쁘게 쌌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렇게 차를 끌고 그곳에 도착해 지하 1층에 주차를 한 저는 아빠가 일하시는 주차 관리실로 룰루랄라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보니 아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형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약국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하고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저는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끔찍한 형부의 두 얼굴이었어요. 진짜 이 노인네가 짜증나게 하네. 일 좀 똑바로 하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귓구녕이 막혔나? 왜 말길 못 알아들어? 내가 그동안 그 좋은 걸 그렇게 많이 처먹였으면 밥값은 해야지. 내가 바빠 죽겠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야 되겠어요?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조금 부족했나 봐. 다음부턴 실수 없이 잘하겠네. 에이씨, 여기에선 김서방이라고 부르지 말랬죠?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공과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건설 현장에서 굴러먹던 양반한테 이런 편한 일자리를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딜 기어올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해대는 형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아빠는 형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더군요. 저는 이걸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이런 짓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여태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걸 보면 두 얼굴의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발뺌할 게 뻔했고 저희 언니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아유, 진짜 속 터져 죽겠네. 확 잘라버리기 전에 똑바로 하세요. 아우, 진짜 내가 장이만 아니면 확 가만 안 두는 건데. 아참, 오늘 퇴근하기 전에 건물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나 좀 해놔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분리수거 작업도 같이 하라고 했죠? 아, 네, 사장님. 안 그래도 좀 이따가 하려고 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 왜 표정이 그따위예요? 그럼 설마 진짜로 편한 일만 하려고 했어요? 참나,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능력 있는 사위한테 빌붙었으면 알아서 설설 귀라고요. 당신같이 나이만 먹고 돈도 없는 하찮은 인간한텐 저런 쓰레기 정리하는 일이 딱 어울리니까 제발 신경 안 쓰이게 알아서 딱딱 잘하라고요. 알겠어요? 아유, 내가 날 잡고 한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던가 해야지 원. 이걸 확 그냥 패버릴 수도 없고. 형부는 그렇게 말하더니 바닥에 있는 박스를 발로 세게 차버리더군요. 그 바람에 박스 안에 있는 물건들이 튀어나오면서 저희 아빠의 정강이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가 끌어올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저 인간의 행동을 똑똑히 담기 위해서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형부는 쉬지도 않고 저희 아빠에게 막말을 계속하더군요. 아유, 나이 먹고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빌빌거린 주제에 잔말마고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하여튼 노인네들은 날 똥구멍으로 쳐드셨나? 일은 더럽게 못하고 맨날 저렇게 썩은 표정이나 짓는다니까. 저는 도저히 듣다 못해 형부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도시락을 열어 형부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도시락 뚜껑이 열리면서 그 인간 얼굴에 불고기 양념이 범벅이 되더군요. 진성아, 네가 갑자기 여기에는 어떡해? 에이씨, 너 뭐야? 처제,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형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냐고요? 장이만 아니면 확 가만 안 뒀을 거라고요? 가만 안 두면 뭘 어쩌시게요? 설마 우리 아빠를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형부, 우리 아빠 이러려고 여기서 일하라고 했어요? 전엔 그렇게 살갑게 자라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형부 진짜 뻔뻔하네요. 겉으론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에선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를 괴롭히고 있었다니. 이거 우리 언니도 알아요? 하긴 우리 언니가 알았으면 진작에 가만 안 뒀겠지. 어쩜 약산한 양반이 이런 기본 인성 하나 안 갖췄을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 잘 버니까 우리 아빠가 우습게 보이나 보지? 당신 두고 봐.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가만히 안 놔두면 어쩔 건데? 꼴랑 나라에서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는 공무원 주제. 야, 너도 복 받은 줄 알아. 세상에 70 먹은 장인을 이런 편한 일자리에 넣어준 형부가 어딨어? 너도 나보고 고맙다며. 너야말로 고맙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됐어. 당신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나 이거 언니한테 다 얘기할 거고 당신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빠 가요. 저런 인간 밑에서 다신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가자고요. 저는 그 길로 아빠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오늘 찍은 영상을 보내버렸죠. 언니는 42살에 늦둥이를 낳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제가 보낸 영상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언니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조카들과 함께 친정으로 왔어요. 아빠, 이 영상 사실이에요? 이 인간이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예요? 언니가 꼬치꼬치 캐묻자 아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군요. 엄마도 너무 놀라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진작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 그걸 다 참았어요? 사위란 인간이 아빠한테 그렇게 막대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아빠, 그깟 월급이 대수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빠 일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생활비 보태주면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요. 진짜 속상하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는 그제야 서럽게 펑펑 울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형부는 처음 한두 달만 잘해주고 그 이후론 계속 갑질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얘기했던 업무랑은 다르게 자꾸 쓰레기 치우는 일이나 집 나르는 일 같은 잡일을 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빠한테 쌍욕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일도 허다했대요. 아빠는 사위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서러웠지만 이 나이에 그런 좋은 일자리를 다시 얻을 수도 없어 꾹 참고 일했다고 하더군요. 말년에 저희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요. 아빠, 우리 시아버지랑 자주 만나서 술도 드시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시아버지한테라도 말씀을 좀 해보시지. 대놓고 말하지 못해도 넌지시 말 한번 꺼내볼 순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번에 사돈께서 그러시더구나. 자기 아들이 공부는 잘했어도 좀 모난 구석이 가끔 있으니 나보고 이해해달라고 말이다. 너도 잘 알다시피 사돈은 참 좋은 분이시잖니. 사돈께서도 김서방이 그 정도까지 망나니인 줄은 모르시는 것 같던데 만약에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나 하나만 참으면 다들 분란 없이 좋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참는 게 낫겠다 싶었지. 그런데 결국 너희한테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일 줄 알았으면 진작에라도 얘기를 할 걸 그랬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그 후 저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악마 같은 자식한테 속는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로또 1등보다 좋은 사람이라며 치켜 세웠던 그날들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은 지가 잘못한 것은 모르는지 언니가 조카들까지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아빠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언니는 화를 참지 못해 혼자 씩씩거리더니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언니는 사돈 어른께 그 영상을 보낸 거였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니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다음날 뜬 눈으로 밤을 샌 언니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상태로 저에게 이러더군요. 진성아, 나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미쳐버리겠어. 내가 당장 가서 그 인간 뺨이라도 한 대 쳐야 이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 언니, 그럼 나도 같이 가. 언니 혼자 갔다가 그 인간이 언니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도 따라갈게. 지금 당장 가자. 그렇게 저는 언니와 함께 아침 일찍 언니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부는 세상 태평하게 늦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자고 있던 형부의 이불을 확 들추고 뺨을 3개 날렸어요. 깜짝 놀라 일어난 형부에게 언니는 막 화를 냈습니다. 야,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말종아. 네가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서 앞에선 착한 척, 우리 아빠 생각해주는 척 한 거야?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두 얼굴이었니? 설마 결혼 전부터 이런 놈이었던 거야? 너 이중인격인 거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니? 너 그거 알아?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무슨 사기? 야,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맨날 좋은 말 예쁜 말만 해야 되냐?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답답해서 일찍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아버님이 직원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내가 고용주로서 그 정도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돈 받고 일하는데 매일 우쭈쭈 하면서 내가 칭찬만 해주실 줄 알았대? 야, 너희 아빠야말로 진짜 뻔뻔한 인간이야. 멍청하게 사기나 당해서 노후 자금도 싹 다 날려놓고 오갈 데 없는 사람 받아줬더니 뭐? 딸 둘을 시켜서 나한테 따지러 와? 아주 그 아빠의 그 딸들이구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형부의 모습을 보자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형부의 머리채라도 잡아 뜯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현관문 앞에는 글쎄 사돈어른이 서 있지 않겠어요? 사돈어른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형부의 멱살을 잡고선 벽에 던져버렸어요. 나이에 비해 체격도 크시고 정정하셔서 그런지 형부는 종이짝처럼 나가 떨어지더군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감히 사돈어른한테 이런 짓거리를 해? 아이씨,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야, 김수정, 너 설마 우리 아버지한테도 일렀냐? 아버지, 제 말 믿지 마세요. 쟤 지금 지 아빠랑 한편 먹고 절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 모함? 야, 넌 이걸 보고도 모함이란 소리가 나오는 거냐? 네가 어제 사돈어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영상에 똑똑히 담겨 있어. 너 내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너한테 건물관리 맡긴 줄 알아? 내가 혹시나 해서 전에 그만둔 주차관리 직원분들한테도 다 전화해서 물어봤다. 다들 나이도 어린 네가 괴롭히는 걸 못 참고 그만뒀다고 하더구나.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건물관리 당장 때려치워. 내가 원래 너한테 그 건물 주고 조만간 시골에 전원주택이나 지어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건물은 네 동생 줄 테니까 앞으로 건물 관리에서 손 떼거라.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을 동생한테 주겠다뇨. 여태까지 제가 관리했으니까 제 건물 아니에요? 저한테 증여하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 알았어요.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함부로 안 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그 건물은 그냥 제가 계속 관리하는 걸로 해주세요. 앞으로 안 그런다고?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여태까지 한 것처럼 앞에선 사돈어른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또 똑같은 짓을 하겠지. 잘리고 싶지 않으면 너한테 당한 일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야. 내 말이 틀렸냐? 아버지, 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설마 제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네? 후회해도 소용없다. 내가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해 젊은 날에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그런 소중한 건물을 너처럼 되먹지 못한 자식한테 줬다간 금방 말아먹을 게 뻔해. 그리고 너 그 약국도 당장 빼. 어딜 부모 건물에서 월세도 안 내고 쓰는 주제 뭘 잘났다고 갑질을 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지금 가진 게 약사 면허 말고 뭐가 있어? 네가 지금 사는 집도 내가 사줬지. 네가 지금 운영하는 약국도 내 건물이다. 심지어 내가 너 편하라고 관리비도 하나 안 받고 있는데 부모 잘 만난 덕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편하게 살면서 어디서 갑질이야 갑질은. 사돈어른은 그렇게 형부에게 잔뜩 호통을 친 후 저 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저런 못난 놈이 사돈어른한테 그런 짓걸 하는지도 모르고 네 마음에 상처만 준 것 같구나.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와 사돈어른의 마음이 풀리겠니? 하지만 이미 돌아선 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언니는 형부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그러자 형부는 이제서야 큰일 났다 싶었는지 언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그런데도 언니가 받아주질 않자 아예 친정에 찾아와선 저희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고맙다면서 몇 번씩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시니까 순간 제가 아버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도 아버님이 내색 하나 안 내시고 참으시길래 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몹쓸 놈입니다. 저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뒤로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형부는 이번엔 언니한테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우리 애들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냐고.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화가 풀린다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100번이라도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없던 일로 해주라. 나 당신하고 이혼하면 못 살아. 하지만 언니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효녀로 소문날 만큼 부모님을 끔찍이 챙기던 언니였는데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한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날은 그렇게 형부를 쫓아내고 언니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돈 어른이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말이죠. 며느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예쁜 손주도 둘이나 낳아주고 우리한테도 싹싹하게 참 잘했던 너였는데 이런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놈이 나보고 제발 이혼만은 막아달라며 몇 번이나 울고불고 사정하더라. 그런데 난 그냥 이혼하라고 했다. 솔직히 나도 너처럼 좋은 며느리 잃고 싶지 않고 우리 손주들이 애비 없는 자식으로 크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너 보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예쁜 손주들이 저런 되먹지 못한 아비 밑에서 자라는 것도 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이혼하고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내가 너 편히 살 수 있게 재산도 많이 물려줄 테니까 이번에 마음고생한 거 싹 잊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우리 손주들 보게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손주들인데 앞으로 못 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말이다.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저 그 인간은 용서 못하지만 아버님한테는 나쁜 감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도 아버님을 좋아하잖아요. 아버님, 그동안 절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래도 애들 할아버지로서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버님도 몸 건강히 계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이혼을 하고 조카들과 함께 친정에 들어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사돈 어른은 약속대로 언니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확실히 돈 많은 집안이라 그런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언니가 이혼하고 첫 주말 친정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언닌 아빠에게 선물이라며 통장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 통장을 열어본 아빠는 두 눈이 희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수정아, 이게 도대체 뭐니? 이렇게 큰 금액을 나한테 선물로 준다고? 네, 아빠. 아빠가 저번에 나쁜 인간들 때문에 노후자금 전부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히 돈 벌겠다고 그놈 건물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다신 이런 일 없게 해드리려고요. 아빠, 이젠 진짜로 일하지 말고 엄마랑 편하게 지내시겠다고 저랑 약속해요. 심심하시면 우리 애들이랑 주말에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 저희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랑 진성이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앞으로는 좋은 생각만 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겠다고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휴, 수정아, 정말 고맙구나. 이 못난 애비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앞으로 너희들한테 더 좋은 나비가 되도록 노력하마. 정말 고맙다, 수정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눈물바다를 만들었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언닌 그동안 몇 번 애들을 데리고 사돈 어른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돈 어른은 지금 형부와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좋아했던 며느리를 자기 아들 때문에 한순간에 잃고 손주들도 자주 못 보게 되니까 그 모든 원인이 자기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형부는 사돈 어른의 건물에서 쫓겨나고 간신히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매장에 월세를 구해 다시 약국을 차렸다고 하는데 근처에 병원도 몇 군데 없고 워낙에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라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얼마 전엔 월세 낼 돈이 모자라다면서 사돈 어른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사돈 어른이 몽둥이를 들고 내쫓았다네요. 돈 많은 아버지 덕에 남들 무시하면서 갑질이나 하고 살았던 그놈이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놈이 너무 괘씸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그놈하고 엮이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젠 그냥 잊고 살아가려고요. 사돈 어른이 그놈 대신에 충분히 보상을 해줬고 저희 집도 다시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언니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부모님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면서 살려고요. 여러분, 인생은 세웅지마라고 다 자기가 한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록 그 나쁜 놈 때문에 저희 아빠가 2년 동안 힘든 일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에는 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이젠 행복하게 지낸 일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저희 아빠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응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아마 아빠가 그걸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